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했던 캠핑을 가게 되었다. 장소는 유명한 산속의 캠핑장으로 정했다. 그곳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곳이었고, 무엇보다 밤하늘 별이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우리는 이틀 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술을 곁들여 추억을 나누었다. 다들 피곤했는지 첫날 밤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하지만 둘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날도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갑자기 세지기 시작했다. 나뭇잎들이 소리내며 흔들리고 불꽃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우린 그저 날씨가 갑자기 변한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잠시 후 어딘가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우리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 눈빛을 보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낮고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불안함이 가득 찼다. 우리는 서로의 주변을 더욱 관심 있게 둘러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산속 어딘가에서 나무가 베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도저히 잠에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해. 여긴 원래 이래. 하며 속삭였다. 이상한 느낌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머리가 무거워 보였다. 캠핑장 주인에게 어젯밤의 이상한 소리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던 중 옆 텐트에서 묵고 있던 가족이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가 묵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전부터 조금 이상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했다. 오래전 그 장소에서 한 여인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녀를 찾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로 간간히 사람들이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단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캠핑장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그 밤의 기묘한 경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여인의 영혼이 아직도 그 산속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그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캠핑을 가지 않았다. 밤의 산속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웃어 보인다. 마치 그게 불길한 일이라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20세기 초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천연 자원과 사냥거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 숲에 대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숲의 초입에는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당에는 이상한 한자로 가득한 무덤 같은 비석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에 새겨진 한자를 대대로 그림자 글씨 나 부르며 그 뜻을 함부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조용히 공부할 곳을 찾고자 할머니가 사는 이 마을에 왔다. 민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탐구심이 강한 아이였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할머니는 민수에게 그림자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글씨를 읽으면 물고 늘어지는 악령이 따라다녀 말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리게 돼.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아.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트북과 책들을 챙겨 숲의 사당으로 향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숲속은 한기가 돌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당에 도착한 민수는 비석에 가까이 다가가 그 한자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살펴보던 민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한자 한 자씩 베끼기 시작했다. 뜻을 알 수 없는 한자들이었지만 독특한 패턴과 모양새에 매료되어 손이 멈추질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사당 앞에 서 있었고 검은 그림자가 그를 붙잡아 비석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며 민수의 숨을 막아왔다. 간신히 눈을 뜬 민수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의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나타났다. 마음이 불안해진 민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통화는 곧 끊어졌다. 민수는 자신이 그 한자들로 인해 무언가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몇 날 후 민수는 수첩을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불이 붙은 수첩은 뜻밖에도 소리 없이 재가 되어버렸고 민수는 한층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던 순간 그는 사당 앞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태운 수첩이 아닌 바닥에 새겨져 있는 새로운 한자들이었다. 비석에 새겨진 한자들이 사라진 대신 땅의 역으로 뒤집혀 그대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민수를 볼 수 없었고 그와 함께 사라진 비석의 한자들은 그 이후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가끔씩 바람에 실려오는 한자회할 수 없는 속삭임 소리를 듣곤 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과연 민수의 기억 속에서 나온 소리일까 아니면 비석이 남긴 저주의 성우일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곳의 뒤편에 있는 깊고 울창한 숲을 피하고는 했다.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고대의 저택이 있으며 그곳에는 한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야기는 몇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저택은 부유한 귀족 가문이 살던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결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그 집안의 족장이 악마와 계약을 맺어 부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큰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저택과 주변 지역을 집어삼켰고 그곳에 살던 모든 이가 불길 속에 사라졌다. 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사건 후로 숲은 저주받은 장소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는 용기시험이라는 명목 아래 잊혀진 저택을 찾기 위해 숲으로 가보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기심이 왕성하고 용감한 성격의 두 청년 민수와 지우는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늦은 여름밤 민수와 지우는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그들에게 점점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어둠은 그들을 삼킬 듯 짙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은 랜턴 불빛에 의지해 어렵사리 길을 찾아나갔다. 몇 시간째 길을 헤매던 두 청년은 마침내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저택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정말로 폐허에 가까웠다. 이끼가 끼고 금이 간 기둥들 그리고 깨진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잿더미가 자욱한 내부.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공포보다 앞섰다. 그들은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쓸쓸했다. 오래된 가구와 곳곳에 흩어진 물건들이 급하게 떠난 사람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청년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갔다. 소리는 2층에서 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자 그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홀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음악은 계속되었다. 오싹해진 두 청년은 곧장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와 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두 청년의 용기와 상상력이 만든 이야기라며 크게 웃어 넘겼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피아노 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숲과 저택의 비밀은 여전히 그 속에 갇힌 채였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을에 다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택의 주변에서는 밤마다 어렴풋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진위를 확인하러 가는 이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전설이 다시금 떠오르고는 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그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다. 끝이 없는 이 전설은 그렇게 영원히 마을에 남아 계속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 민수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교외에 위치한 작은 산장을 예약했다. 이 산장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민수는 학기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껏 들뜬 마음으로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장을 비추었다. 첫날 밤 민수는 늦은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숲속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바람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산장 관리인에게 어젯밤의 소문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여기는 조용한 곳입니다. 아마 바람이 세찬 날엔 나무들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요. 관리인의 말은 실망스러웠지만 민수는 애써 마음을 놓고 둘째 날을 보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간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또렷해졌다. 그는 결국 결심을 하고 창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잠을 설치던 민수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산장을 나서면서 그는 사라지지 않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차를 빌려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을 꺼냈다. 옛날에 그 산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 살던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후로 가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곧바로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산장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서둘러 차를 몰았다. 차가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혼자 산장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밤의 소리를 잊을 수 없는 공포로 기억하고는 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이야기는 썰로 전해져 내려오며 그 진위 여부는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